불확실한 미래에 겁먹은 자에겐 달콤한 위로를, 심심한 일상에 지루해하는 자에겐 도파민을 주는 존재들, 예언자. 2025년 7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의! 저는 이 영상에서 소개할 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책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존재함을 알려드리며 이해 불편하실 수 있기에 이렇게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미 앞서 요약 영상을 업로드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에 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1954년생 일본 만화가 타츠키료는 시간 속 소녀, 인형 이야기 등 여러 만화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그러던 1999년 타츠키는 수년간 잡지를 통해 그려온 자신의 만화를 묶어 한 책으로 출간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본 미래였죠. 이 책 속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그녀의 예지몽 경험담이었습니다. 타츠키는 종종 기묘하고 생생한 꿈을 꿀 때면 그것들을 기록해 자신만의 꿈일기를 채워나갔는데 그 꿈들 중 몇몇은 먼 훗날 실제로 발생했고 이 책엔 그녀의 예지몽 경험담이 만화로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도 이 책은 출판 당시 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서기 2000년 1월 1일 여객기가 추락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전 세계의 금융전산망이 마비되고 미사일이 오작동돼서 발사됩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던 1999년은 이쪽 장르에선 매우 흥미로운 해입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기 직전의 해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공포심이 존재했고 그렇다 보니 그걸 이겨내기 위해 예언, 예지에 주목했던 시기였거든요. 때문에 이 책 관계자들은 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내심 그 시대 독자들의 니즈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이 책은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겉표지는 예언서 느낌을 주었지만 속 내용은 자서전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마저도 되게 아쉽고 부실한, 이 책 속 작가의 예지몽 관련이라는 되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설적인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에 사망했는데 그러면 이 책이 출판된 시기인 1999년엔 누구나 다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과 사망 연도를 알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 이 책에서 타츠키 작가는 사실 제가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과 관련된 예지몽을 꾼 적이 있어요. 1976년, 86년에 기록했던 제 꿈일기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뒷북 치듯 말하고 있으니 누가 그녀의 말을 믿고 책에 관심을 주겠어요. 더군다나 1976년, 86년에 기록했다던 꿈일기조차 당장 지난주에 낡은 종이 구해서 그린 건지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 독자들이 원했던 건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같은 내용인데 딱히 그럴싸한 내용은 없고 작가의 뒷북 꿈 이야기나 담겨져 있으니 당연히 매력을 못 느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은 묻히고 작가 또한 시간이 지나 은퇴해 자기만의 삶을 살던 중 약 10여 년이 지나 이 책이 재조명받습니다. 이 책 표지에는 타츠키 작가의 꿈 메모지로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책이 1999년에 출판되었으니까 당시 이 메모지에서 미래라고 볼 만한 내용은 이 내용뿐이었죠. 대제에는 2011년 3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무관심에 묻혀버린 책이지만 누군가는 혹시 몰라 이 날짜를 기억했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 2011년 3월이 옵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 사고 등이 발생하고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 중일 정도로 끔찍했던 대재,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사실 작가는 2011년 3월 대재가 무슨 죄인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본 미래 단행본을 마감하는 날 꿈에서 이걸 받고 중요해 보여서 적어놨을 뿐이라 했죠. 한데 공포는 스스로 이야기가 되어 예언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내용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여기며 그녀와 그녀의 책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또 약 10년이 지나 2021년 은퇴했던 타츠키 작가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는 책을 내며 세간에 퍼진 소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새롭고도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했죠. 그녀는 과거 쓰나미 관련 꿈을 꾼 적이 있고 그걸 만화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뒤 사람들은
작가가 꾸었던 이 꿈이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예지몽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작가의 생각은 달랐죠. 왼쪽에 실린 이 만화 원화는 내가 본 미래를 내기 15년 전인 1981년에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를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난 해일의 예지몽으로 해석하셨으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겨울에 일어났지만 꿈속에서 저는 반팔차림의 여름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꿈이 이 뒤에 꿨던 2025년 7월에 관한 예지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열도 남쪽 태평양 부근에서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태평양 주변 국가에 들이닥쳤고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나 될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진짜 재해는 2015년 7월에 일어납니다. 2015년 7월 해일이 지나간 후 세상은 제 눈에 아주 빛나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사람들이 밝고 환하고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7월 대제의 괴담 내용이죠. 지진과 쓰나미로 유명해진 책이지만 이 책에는 또 다른 그녀의 꿈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동굴 같은 곳에 한 여성이 앉아있는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훗날 꿈이랑 똑같이 생긴 방공호 근처에서 꿈에서 본 소녀와 똑같은 옷을 입은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하고 한두 살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아기가 나온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훗날 그 꿈속 아기가 인지사건의 피해자로 나와 놀랐던 적도 있었다 하며 후지산이 폭발하는 꿈, 붉은 돼지가 갈라지는 꿈, 본인이 죽는 꿈 등 다양한 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죠.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예언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작가인 타츠키료의 진심이 무엇인지에 관한 혼란이죠. 물론 흥행을 위해 출판사의 입김 또한 있었겠지만 제게 이 책은 마치 예지, 예언으로 주목은 받고 싶은데 혹시 모를 비상구를 만들어 놓은 책처럼 느껴졌거든요. 2021년 당시 25년 7월 대제를 예고했던 작가 타츠키료는 예고했던 날이 오기 딱 한 달 전인 25년 6월 출판사의 간섭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천사의 유언이라는 책을 냅니다. 1999년 때와 달리 이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작가도 분명 알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그녀의 행보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오해로 번질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책으로 소통하려는 옛 작가의 모습인지 솔직히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책에는 비단 작가의 예지몽 경험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는 그녀가 경험한 영적 경험, 전생 관련 이야기도 있었죠. 저를 내려다보는 우주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지 몰라. 그렇게 생각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인도의 성자 사이바바가 화제였습니다. 인도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전생의 사이바바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바바의 접견실 앞에 앉았을 때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이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뭔가 일본에서는 이런 영적인 세계관을 스피리추얼이라고 부른다는데 워낙 이런 류가 안 좋은 쪽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를 포함해 그녀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 대부분은 의심스럽고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죠. 이 책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 책에서 촉발된 도시전설은 확실히 꽤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작가를 사칭한 사기꾼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실제로 홍콩에서는 일본 관광 기피 현상까지 생겨 일본행 비행기 노선 횟수가 줄기도 했죠. 국내에서는 일본 지진을 보도할 때면 이 책을 끼워 얘기하곤 했으며 지금의 우리들도 여전히 혹시나 은근히 이 내용에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책의 문체가 워낙 애매모호하다 보니 사실 정확히 예언했다 볼 만한 것들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픈 말이 그녀는 거짓말쟁이다, 이걸 믿는 바보들이 어딨냐 같은 것은 절대 아니죠. 저는 이 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동시에 고마운 점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람이 너무 거대한 것에 꽂히게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을 경험했고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깨달았죠. 우리는 불확실함이 커져 공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확실함을 찾아 안정적이고 싶어합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믿어왔던 것에 의심이 생긴다면 합리화가 아닌 끊임없이 왜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죠. 한때 2025년 7월 대제해가 7월 5일에 발생할 것이라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7월 5일엔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대재가 없었죠. 이에 몇몇은 말했습니다. 혹시 음력 7월 5일이 아닐까? 딱 7월 5일이 아니라 5의 배수를 뜻하는 것일 수 있어. 이때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죠. 왜 음력인데? 왜 5의 배수인데? 만약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시야를 넓혀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와빌의 그제무지였습니다.